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부산행은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는 없나 봐요. 정말 짜증났어. 정말 최악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고등학생 아니었어요? 제발 문 좀 닫고 다녀라.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드라마는 지금 우리 학교는 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12화 엄청 기네 정말. 요 얘기는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 일단 리뷰를 해보기 전에 짧은 감상 후기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의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저는 원작은 못 봤습니다. 웹툰을 잘 안 보는 사람이라 가지고 못 보고 봤는데 대충 소식은 들었어요. 제가 비교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틀린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닮은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학생들의 생존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배틀로얄 작품을 좀 닮은 것 같고요. 좀비 면역자, 절반만 좀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I am a Hero라는 작품도 좀 닮아 있습니다. I am a Hero는 동시간대에 나온 작품이라서 둘 다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좀비를 향해서 어떤 전투를 벌이는 장면에서는 브레이브 군천전기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기가 시기인지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는 세월호를 그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방송을 한다든지, 철조망에 걸린 리본이라든지, 뭔가 구해주지 않는 어른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뭔가 허탈해 한다든지, 캠코더에 자신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세월호 사건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답답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얘기해 볼 건데요. 10대들에게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10대나 혹은 해외 팬들은 많이 좋아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다. 10대를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신인 배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도 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좀 있었는데 단점으로 본다면 역시나 개연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느린 전개, 부족한 서사들이 좀 단점으로 남지 않았나. 대체로 한국에서 나오는 넷플릭스 작품들이 대단히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번 작품도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기는 있을 것 같아요. 작품성이 좋냐? 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쉽다. 고백했냐?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지? 좋아해. 사실 나도 사랑해. 안녕. 자, 그러면은 좋았던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주얼입니다. 작품이 원래부터 그로테스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좀 놀랬어요. 놀란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보건교사가 좀비가 되면서 일진 학생들을 향해 달려가죠. 복도 기둥에 처박히는 씬이 있는데 그런 CG들은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거의 뭐 티가 안 날 정도로 많이 매끄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쇼크라고 한다면 학교 창문에서 많은 좀비 학생들이 뛰어내리는 장면,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잘 구현해놨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습이었고, 이제 하체가 반으로 접히면서 기어다니는 좀비, 예고편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장면도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바닥을 막 기어다니는데. 그리고 미진이가 화장실에서 대걸레로 어떤 여학생을 찌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묘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던 것 같고, 그게 나쁜 식으로 놀랐던 게 아니라 신선하게 봤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잔인한 장면들을 담아내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 작품만큼은 그런 점을 10분 살려서 좀 잘 살려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연기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잖아요. 이 여성 연기자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연기는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대단히 잘 해냈다. 두 번째는 10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대는 아니라서 10대의 마음을 읽을 순 없지만 이 정도면은 10대들이 공감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뭐 고3 이야기라든지 대학교 진학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친구 관계, 왕따, 이런 문제들을 꺼내면서 10대들한테 많이 어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얘네들이 다들 이제 입에다가
를 물고 사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죠.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10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칠게 욕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리고 역시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교복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좀비물과 하이틴물 이 사이에 어떤 경계선에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봐서 10대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광경들은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광경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신선하게 볼 수도 있겠다. 해외 학교들은 대학교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옥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경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문화를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배우들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새로운 작품, 10대 영화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신인 감독들도 발굴이 되고 신인 배우들도 발굴이 된다. 앞으로 이제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밑에 세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10대 작품들이 적다 보니까 요즘에는 웹드라마가 많아졌지만 이런 작품들이 더 많아져서 신인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대배우들 송강호, 최민식, 설경구 이런 배우들이 아닌 인지도가 많이 없는 배우들이 그걸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배우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배우는 귀남입니다. 유인수 배우는 이미지가 정말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악당, 빌런처럼 묘사가 됐지만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이미지도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는 배우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카리스마가 느껴졌고 액션도 되게 다양하게 펼쳤던 것 같아서 굉장히 눈여겨봤던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산이, 윤찬영 배우도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안정감 있는 어떤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어떤 연기가 기대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혁이 역을 맡았던 로몬이라는 배우인데 진짜 실명이 로몬인가요? 이 배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앞으로 주인공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배우이지 않았나. 거기다가 또 멋있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탈락하긴 했지만 경수 역할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은지도 카리스마가 상당했습니다. 그 배틀로얄에 보면은 낯들고 다니는 여자였나? 되게 굉장히 센 여자 있었어요. 그 여자 느낌도 나고 제익을 맡았던 이규영 배우도 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규영 배우 생각하면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말장난을 많이 하는 어떤 경찰 형사 역으로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남라 역을 맡았던 조희연 배우, 이 배우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봤는데 예쁜 건 알았지만 정말 더 예쁘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절비가 되면서 싸우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게 그려져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하리 역을 맡았던 하승리, 이 배우님도 굉장히 멋있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혼자서 활로 그냥 좀비들 다 물리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아주 강인한 여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진, 저 때도 미진이 같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일진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역할에 충실한 배우를 잘 구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작품들이 더 많아져서 신인 배우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대작들은 4, 5, 60대가 다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주인공들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작품은 굉장히 반갑죠. 왜 밖으로 던지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들 답답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현주가 처음 물려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진정제를 투여하죠. 진정제를 맞아서 천천히 됐다 칩시다. 그런데 그 현주에게 물린 보균교사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좀비가 되거든요. 계속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좀비에 물리자마자 바로 좀비가 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교사만큼은 느리게 좀비가 돼요. 이런 데에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현주도 나중에 MRI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 감염이 안 되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반이 접히고 말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교사 한 명이 교실로 들어옵니다. 교사가 물렸어요. 그래서 좀비가 막 돼갑니다. 이삭이도 막 좀비가 돼요. 근데 밖으로 내보낼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다들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한 건지 인지를 못한 건지, 분명히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좀비가 된다 싶으면 바로 던져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럴 생각들을 안 합니다. 거기서 도망칠 생각만 해요. 왜 밖으로 던지지 않는 거야? 이런 점에서 다들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만드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화장실을 만드는데
먹을 거를 생각을 안 합니다. 좀비들은 배고파서 배고파 하고 다니는데 여기 산 사람들은 그 식욕이 없나 봐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죠. 어떤 영화를 봐도 식량 확보를 굉장히 최우선시합니다.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식량 확보가 당연히 뒤를 따라야 되는데 배변의 욕구를 더 많이 풀려는 당연히 매점이나 급식소를 먼저 털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밍할 생각을 안 해요. 부산행은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는 없나 봐요. 전체 작품에서 먹은 건 초코바하고 빗물 뿐입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아저씨는 돈까스 싫다고 계속 땡깡을 부려요. 아, 정말 짜증났어. 자, 그리고 처음에 2층 자신들 교실로 보이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사가 여기서 한번 휘두르니까 올라갑니다. 탈출을 시도해요. 근데 그 옆반 비어있는 것 같거든요. 시도도 안 해요.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아마 과학실이었던 거와 그랬던 것 같은데 과학실 맞을 거예요. 근데 과학실에 있다가 갑자기 또 2층으로 가자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또 밧줄을 타고 내려가요. 방송실로 도착하죠. 다시 뭔 일이 있어가지고 또 올라가재요. 그래서 또 음악실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음악실에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계속 왔다 갔다. 물론 누군가가 데려오겠지 하면서 기다렸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에피소드가 없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계속 반복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12화까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다른 상황을 줘야 되는데 매번 같은 상황을 주는 거예요. 야, 올라가자, 내려가자, 올라가자, 내려가자.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 은지였어요. 은지가 옥상에 있다가 예약을 걸어놨다고 해가지고 핸드폰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물린답니다. 그때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물리고 나서 면역이 생겨갖고 절비가 돼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하는 행동이 핸드폰을 부십니다. 자,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예약을 걸어놨는데 핸드폰을 부순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기록을 없앤다고 본체를 부시는 격이랑 똑같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인터넷 기록을 뒤지려면은 인터넷 서버를 없애야죠. 인터넷 기록이 남아있는 곳을 없애야 되는 건데 본체를 부시고 있어요. 본질적인 건 놔두고 겉에 것만 지금 부시고 있는 행위예요. 저는 이 장면을 왜 넣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인지입니다. 제일 답답한 부분이 아마 인지일 겁니다. 이 상황을 인지했나 모를 정도로 주인공들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최근에 제가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돈룩업이라는 영화는 주인공들은 지구가 멸망당할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위험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가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런 게 있겠어 없겠어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 주인공들이 그러고 있어요. 좀비가 아니겠지? 지금 상황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좀비가 창궐을 했습니다. 좀비들이 막 깽판을 치고 다녀요. 그런데 교장은 그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모아서 그 사이에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1시가 급한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산이가 소방 호술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수혁이가 구한다고 거기서 점프를 뛰어요. 그리고서는 소방 호술줄을 잡습니다. 고등학생 아니었어요? 수혁이는 암벽 동아리였나요? 어떤 특수부대 어떤 동아리였나요?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소방호수줄이 안전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또 웃긴 BGM이 또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커플은 밖에서 매달려 있는데 고백했냐, 뭐 좋아하냐 이런 거 묻고 있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계속 다 그거예요. 고백했냐?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지? 좋아해. 사실 나도 사랑해. 안녕. 네, 사실 이것은 좀비물도 아니고요, 10대물도 아니고요, 러브물이었습니다. 사랑물이었어요. 로맨스예요. 이들의 사랑 관계가 더 중요하게 그려집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인지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신들이 위험할 때는 문을 꼭 닫습니다. 그런데 도망치거나 어딜 갈 때는 문을 안 닫아요. 보면서 제가 계속 부르짖었던 게 있어요. 제발 문 좀 닫고 다녀라. 왜 문을 안 닫는 거예요? 이곳이 클리어한 곳인지 이곳이 이제 위험한 곳인지 바리케이트 친 교실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도망쳤으면은 이제 못 나오게끔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문을 열어놓냐고.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문 좀 닫고 다닙시다. 춥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캐릭터 소모입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이 정말 많은 인물들이 다 소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도구화되고 있어요.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겨우 껴넣어서 한다는 게 심파, 소모, 소비, 도구화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툭 잘라내고 6편, 4편으로 줄였으면 어땠을까. 이게 2, 3일 내에 발생되는 일이거든요. 12화는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청산이 엄마. 딱 하나죠. 심파를 그리기 위해 빗속에서 도망치는 청산이에게 어필하기 위해 나온 캐릭터잖아요. 이 청산이 엄마가 뭘 하는 줄 알았어요. 막 오토바이를 짓고 해짓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니, 나오면 무슨 역할이 있던가. 학교 가자마자 바로 물려버려요.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두 번째, 교장. 악한 모습은 다 보여주고 결국에는 규남이한테 칼 맞아 죽잖아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뭐 역할이 있어야지. 부산행에서는 김희성 배우가 맡았던 역할은 역할이라도 있었어요. 교장은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규남이를 따까리 만들었던 명환이. 얘는 1화에 나오고 7화에 나옵니다. 7화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도 용한데 규남이 만나자마자 죽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얘뿐만 아니에요. 철수도 9화까지 살아남았는데 은지한테 바로 물어뜯기죠. 나연이는 계속 찡찡대는 캐릭터로, 고구마 캐릭터로 나왔잖아요. 그렇다 쳐요. 결국 살아남아서 식량이 있는 장소를 차지한 다음에 그 장소를 또 쓸모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각성한 상태로 친구들한테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미안하다고 하든가 우정은 소중한 것이야 라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죽이든가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 채 규남이한테 물어뜯겨 죽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캐릭터를 이렇게 소모적으로 쓰는 영화는 처음이었어요. 준성이도 10화 내내 찡찡거리다가 결국에는 미진이 구하고서는 끝나잖아요. 진작 버렸으면 어땠을까? 분명히 캐릭터 분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12화라는 어떤 긴 시간, 거의 1시간 러닝타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12시간이면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들을 다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캐릭터를 줄이고 화수를 줄여서 좀 타이트하게 가든가 뭐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느린 전개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2화 너무 깁니다. 빼곡하게 에피소드를 넣은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진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원작도 전개가 느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얼마나 에피소드가 없었으면 화장실을 만들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리얼함과 어떤 코미디를 가져가는 요소라고 생각도 하지만 좀 더 장르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르를 규정하지 못하는 순간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느린 전개들은 이상한 에피소드를 양상해놨던 것 같고 특히나 그 중에 하나는 귤 까는 소리. 유튜버인지 BJ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민폐만 끼치다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민폐만 끼치는 그런 캐릭터는 굳이 나왔어야 됐나. 이런 시간에 다른 캐릭터들 묘사하고 다른 캐릭터들 서사에 더 집중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느려지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심파입니다. 10대 드라마고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좀비라는 설정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히려 심파적인 요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부산행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소모될 때 심파를 하고 소모가 돼요. 온조의 아버지 소주는 많은 화수에서 활약을 하다가 결국에 온조를 만나자마자 몇 분 만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딸아 잘 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산이의 엄마를 대순가 그 친구가 막 때려서 패죠. 그러면서 청산이가 막 울부짖는 심파. 재준이가 통화를 합니다. 엄마, 나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작전 투입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죽죠. 그래서 실험실에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했어야 됐나 생각이 들고요. 정말 최악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경수가 드디어 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산이가 밖에 매달려서 경수한테 휘파람을 불어줍니다. 거기다가 그 노래는 작별이에요. 진짜 제가 대폭소를 했습니다. 대폭소. 정말 최악의 어떤 심파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교실로 올라가고 친구 한 명 좀비 되고 심파. 또 다른 층 가서 친구 좀비 되고 심파. 또 다른 층 가서 좀비 되고 심파. 문 좀 닫고 다닙시다. 춥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제가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정말 예고편에서 봤던 어떤 비주얼로서는 정말 합격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역시나 웹툰을 아직까지 드라마나 영화로 옮겨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작을 못 봤지만 원작에 대한 재해석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별점은 2점에서 2.5점인데요.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장점과 수많은 단점들이 공존했던, 정말 절비 같았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 영상이 있고요, 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많이 가입해주세요.